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의 권혜인입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함께하는 대박플러스.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하창봉 임명균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 모시고 첫 순서로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 공세에 197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61포인트 하락한 1977.49에 장을 마쳤는데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장 막판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0.85% 하락한 가운데 현대차, 삼성물산, 신한지주 등이 1%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10포인트 상승한 705.04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장중한 때 700선을 밑돌았으나 반등에 성공하며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카카오, 바이로메드, 로엔, 컴투스 등이 올랐고 메디톡스, 코미팜 등은 하락했습니다. 한편 재급등세에 11일 거래 정지되었던 코데즈 컴바인은 매매 정지가 재개된 12일 6.77% 급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선 8명의 전문가들이 관심 종목을 놓고 매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전문가의 종목이 최고의 수익을 기록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위는 김효동 전문가의 지엔코가 31.3% 기록했고요. 2위는 김태훈 전문가의 한솔 CMP가 42% 기록했습니다. 1위는 김효동 전문가의 신풍제약이 94%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베스트 3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출연한 2명의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 연휴로 2주 만에 나오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표를 보니까 똔똔인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은 한 10% 수익권이고 한 두 종목 정도는 약간 저희가 제시했던 손절 라인에서 일단 편입 제어가 됐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산업이었죠. 화성산업 같은 경우는 대구 지역을 근거로 한 영남권의 좀 중견 건설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릴 당시에는 이제 4월 초순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돌파형에 대한 기술적으로는 돌파형이었고 한 2, 3주 동안은 잘 버텼습니다만은 약간은 시장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4월, 5월 접어들어서 이 건설 섹터에 대해서 기관의 매도가 좀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억울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보통 진입 당시에 생각했던 그 손절 라인이 13,200원이었죠. 그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진입할 때부터 이 시가를 이탈하게 되면 13,200원이죠. 네, 이탈하게 되면 지금처럼 하락세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기계적으로 13,200원에 손질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뭐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화성산업은 올해 1분기 실적도 59억이 나왔거든요. 어제 약간 몰직한 기사가 4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줄었다는 기사를 했는데 건설사는 보통 1, 2, 3분기는 좋게 나오고 4분기는 일부러 또 실적을 많이 냅니다. 연말에 성과급이라든지 배당을 빼기 위해서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제 발표됐던 화성산업의 1분기 실적은 분기 기준으로 59억 원이기 때문에 지난해 1분기보다 상당히 좋은 실적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랑 조금 하락한 면이 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 보유를 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저희 포트에서는 빠집니다만 충분히 보유할 가치가 있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건 아니고요. 오늘 한양ENG가 상당히 좀 흐름이 좋죠. 한양ENG는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
인프라 관련해서인데요.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물론 실적 관점에서 좀 접근했고요. 지금 현재 흐름 자체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목표가가 얼추 15,000원이 넘죠. 그는 이제 주봉 흐름에서 지금 같이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저는 한양이엔제는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적으로 또 일본 관점에서 한 2, 3주 동안은 좀 심심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끌고 가는 전략이 맞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일진모터리얼즈입니다. 일진모터리얼즈는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죠. 인력포일을 만드는 회사인데 소개드린 이후에 계속적으로 15,000원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것은 일진모터리얼즈가 최근에 보면 거래량까지 감소하면서 이걸 팔자니 애매하고 또 사자니 애매한 그런 흐름인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전기차나 인력포일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주봉 관점에서도 우상향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지금 매수도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늘 같이 드리고 있고요.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건설주 하나 신규로 지난주에 넣었는데 제가 괜히 실수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건설 업종에 대해 상당히 좋게 봤는데 일단은 똑같습니다. 이 시장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산업이죠. 저는 보통 돌파형을 할 때 소개를 드립니다. 현대산업도 제가 소개 드릴 당시가 바로 이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되는 구간에서 47,000원대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격대에서 공략을 했습니다만은 주가는 올랐었어요. 올랐는데 조금 이제 운이 없단 말은 뭐 또 저의 약간 시기가 너무 큰 그림을 너무 빨리 봤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44,000원 정도 있는데 일시적으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충분히 반등과 뭐 목표로 생각하는 5만원대 그 이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이번 주는 조금 건설주가 안 좋았습니다만은 조만간에 다시 자기 자리를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임명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임명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 종목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먼저 이제 수익 매도가 된 OCI를 좀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OCI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한 230억 원 정도 흑자 전환할 전망이 됐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한 700억 원대가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발전소 매각, 알라모 발전소 매각에 따른 그 차익이 영업이익으로 좀 플러스가 되면서 일회성 비용이 가만히 되면서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실적 발표 당일에는 급등을 했습니다만 다음날 좀 많이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본다면 저희가 이렇게 실적 발표하는 날 재료 노출 관점에서 우리가 일단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고 수익 매도를 하는 관점에서 대응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호재가 있었죠. 인천시하고 좀 소송을 벌여 자회사업 OCI가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좀 이런 인천시와의 세금 갈등이 있었는데 법인세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OCI 손을 좀 들어줬습니다. 이런 호재가 있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한 3.6% 정도 반등을 했는데 보유 중인 분이라면 여전히 보유 관점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는 수익 매도로 포트폴리오 제외가 된 상태지만 좋은 기회가 온다면 한 21선 정도까지 주가가 좀 밀려준다면 다시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할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관점에서 OCI는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유비커스입니다. 유비커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좀 이제 저희가 이제 매수 관점에서 좀 언급을 드린 뒤로 주가가 좀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상당히 좀 아쉬운데요. 이런 주가가 차트상으로 이런 박스권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다소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다소 높게 잡았다가 목표가를 한 15,000원 정도로 정정하면서 그러니까 목표가를 좀 다소 낮추는 대신에 우리가 좀 기회비용을 감안하는 이런 전략이죠. 그래서 유비커스는 일단 보유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추세가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 종목은 MK전자입니다. MK전자는 사실 차트상으로 너무 이쁘죠. 수주가 상당히 좋은데 이런 21선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지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주요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꼭 성공해내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이런 추세의 강한 흐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MK전자는 유비커스하고 달리 방향성을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유 관점에서 계속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MK전자는 오히려 목표가를 좀
위로 정정하면서 한 15,000원 이 정도까지 정정을 하면서 보유 관점으로 계속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좀 아쉬운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쉬운 종목이 하나 있는데 베셀입니다. 베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를 손절가를 9,000원 정도로 좀 하단부에 좀 깔아놓는 그렇게 좀 대응을 했는데 주가가 좀 9,000원 잠깐 터치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손절가 밤시를 아마 이탈을 했어도 손절가 이탈한 걸로 해서 일단은 최종 매도로 처리가 됐습니다. 네, 두 전문가의 보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는 성공 투자의 정도를 걷는 차티스트 하창봉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강의 앞서가지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강의를 왜 듣을까? 예, 이런 생각. 사실 보면 모든 주식 관련 강의가 이 기술적 강의 지표를 다루는 강의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주식해서 돈 버는 거는 가장 쉬운 게 뭐냐 하면, 무엇을 언제 살 겁니다. 네. 어떤 물건을, 어떤 기업을, 그러니까 어떤 기업까지 고르는 건 이제 어떤 자기의 능력이죠. 본인의 능력이고, 이제 안목이고, 기술인데, 중요한 거는 좋은 기업을 발굴했을 때 과연 어떤 가장 자기한테 유리한 가격에 살 수 있나. 그것이 이제 보통 기술적 지표죠.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라는 건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150만 원에 삼성전자를 사신 분과 80만 원에 사신 분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인 강의를 병행을 한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은 그 가장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네. 이게 우리가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가는 가격이 답을 말해줍니다. 네. 어떤 가격일까요? 네. 지금 잘 달리는 주식들의 주가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LG전자의 주가가 약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LG전자의 주가가 약하다는 거는 LG전자가 지금 뭔가 잘 안 된다는 거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약한 거는 또 마찬가지죠. 반도체가 좀 안 좋은 거고, 난리 났던 처음 적자를 보였던 포스코가 작년부터 올라왔던 거는 올해는 뭔가 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들을 가장 공격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 그건 바로 신고가 매매입니다. 박스권 돌파인데요. 이 기업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잖아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보면 보통 이런 건 이제 좋아 보이는 기업이 이제 종가에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종가 베팅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보면 한 번만 사고 말아야 돼요. 제가 1회 베팅이라는 거는 한 번만 살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매수하는 포인트 요 자리가 이 박스권 돌파를 위한 가장 딱 마지막 단계였기 때문에 한 번만 매수하면 되죠. 네, 이 종목은 오늘 좀 상승했던 우주 대표적인 의류회사 MK트렌드입니다. MK트렌드의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두 번째를 한번 보죠. 근데 이렇게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뭔가 아쉽잖아요. 언제 그거 딱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그널을 주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는 사실은 똑같은 패턴인데요. 한 3번 정도의 기회를 줘요. 네. 근데 한 번, 2번, 3번의 기준은 뭐냐 하면, 여기가 지금 가장 큰 고점이잖아요. 고점을 돌파하는데 한 3번 정도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3회라고 저기를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보인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급등주 좋아하시죠? 네. 급등주 중에서 제일 빨리 올라가는 급등주가 뭐가 있죠? 네, M&A죠? M&A가 있다든지, 매각 있잖아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매각 걸리는 급등주가 제일 빨리 가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러한 재조가 있을 때 이런 신고가를 돌파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공략하려고 그러면 정말 조금 디테일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방송에서 현대산업이라든지 화성산업의 공략 포인트는 다 동일한 패턴이었어요. 한양ENG 수익권이 한양ENG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비아트론이라는 종목을 제가 올레드 관련주를 편입을 시켰다가 차익 실현을 했는데 물론 차익 실현하고도 비아트론은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가장 고점을 돌파하는 박스권 돌파하는 방법을 잘 자기 것으로 만들면 뭐가 되죠? 돈이 됩니다. 보시겠죠?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내용을 똑같이 보는데 주식은 가장 지지선에 관한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주가라는 게 반대쪽에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이렇게 가는 주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진폭이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뭐 이렇게 쭉 가는 거는 별로 없어요. 예. 이게 이제 기간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트렌드를 볼 때 이 진폭이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상승폭의 뭐 무릎 라인이죠. 그 다음에 50%면 허리 라인이죠. 네. 그리고 이제 70%면 이렇게 어깨 라인이죠. 그래서 그 가격을 지지해 놓은 것을 사실은 가격이 살아있다, 기업이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금 쉽게 다음 화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주가라는 건 이렇게, 예, 많이 봐오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듣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주가라는 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저점을 건드리질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 여기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펜으로 채했습니다. 채했어. 그래서 이 가격은 되게 저항이 돼요. 이렇게. 요거 올라갈 것 같다가 또 얻어맞고 때려버리죠. 또 올라갈 것 같다가 또 때립니다. 왜? 여기서 물린 애들이 있거든요. 가는갑다. 에이, 이게 지금 제가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렇게 지친 애들을 이렇게 탁탁 틀어버리고 나면 이때는 제대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박스권 돌파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요거 고점을 높입니다라는 이 표현 자체를 조금 더 제가 수학적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요. 저기 수치만 접어넣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최초 상승분에 10,000원이 똑같습니다. 예, 10,000원짜리 주가가 15,000원에 왔어요. 어이구, 어디 도망을 가네요, 얘가, 화면이. 15,000원이 됐습니다. 5,000원 올랐잖아요. 5,000원에 반띵. 예. 12,500원을 지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 또 5,000원에 70%. 제가 셈이 상당히 빠른 사람입니다. 5735. 네. 13,500원을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식 하시려면요. 이게 좀 셈이 빨라야 돼요. 자, 보시면. 그래서 올라오다 쉴 때 쉬더라도 10,000원에서 15,000원 갔다가 내려오는 주식은 최소한 12,500원까지 지지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서 또 올라가다가 15,000원에서 얻어맞는다는 표현을 썼죠. 네, 저항을 받고 내려오더라도 12,500원까지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방송 다시 보세요. 제가 화성산업을 왜 13,200원에서 편입시킨 제 편입을 빼는지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13,500원을 지지하고 다시 15,000원을 가면 3세판이잖아요. 저기 한 판, 두 판, 세 번, 보통 3번 정도 돌파하면 일단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때는 우리가 타이밍으로 잡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 지릅니다. 네. 어차피 이 기업이 이 정도 주가를 보였다는 거는 주가가 되게 좋은 기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표현드렸는데 결정적으로 조정을 보이되 허리, 그 다음에 어깨까지는 지켜주는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결과적으로 세 번째 돌파할 때는 몇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필요 없고 이런 것을 가장 머릿속에 기억까지 되게 쉽잖아요. 조금 더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같이 관심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같이 그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팁은 똑같아요. 어쨌든 다 무시하시고 제가 오늘도 개인적으로 한 30분 정도의 주식 상담을 제가 최선에 계속 들어주고 있습니다. 10분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예. 이 주식 어때요? 이 주식 몰려있어요. 근데 그 주식을 딱, 일단 들어보면 대충 알아요. 차트 안 봐. 전 차트 안 봐도 종목 들어보면 이게 뭐 하는 회사하고 대충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압니다. 주식을 이제 매일 보고 있으니까 아는데,
거의 다가 이러고 있어요. 예, 이러고 있다는 건 이제 가격이 내려온 거겠죠. 본인이 뭐, 여기서 산 거죠, 대부분. 본인이 잘못 산 게 아니에요. 누가 사보라 해서 산 게 많았죠, 당연히. 이런 주식을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자기 판단으로 사시는 분 없어요? 네. 공감하시죠? 자기 판단으로 주식 하시는 분 절대 여기서 주식 안 사요. 거의 다 뭐 이런 데서 사지. 이제 누가 사보라 해서 사서 물린 거죠, 우리 표현으로. 그러다 보면 똑같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말을 하면 주식을 5년, 10년 해도 20년 하셔도 꼭 이런 주식 물어보시는 분들은 30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차라리 이때 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죠. 그게 바로 달리는 말 올라타는 겁니다. 단타가 됐든 중타가 됐든 아니면 뭐 나는 가치 투자가 장투가 됐든 간에 웬만하면 모든 주식은 차트가 올라가는 차트를 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저의 20분 이상의 강의에서 다른 거 다 잊어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돌파하는 종목들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가속도가 붙어요. 한번 볼까요? 아까 이 종목이 도망을 갔습니다. 제 강의 자료가 지금 도망을 갔는데 실제적으로 가속도가 상당히 붙어요. 아까 우리가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을 봤는데 네, 지금 강의가 조금 잘못됐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기회. 신고가 종목은 가속도가 붙는다. 화면이 잠깐 바뀐 관계로 또 우리 다음 분의 전문가님의 방송이 나오는데,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우리 바꿀 수는 없잖아요. 계속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조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저랑 한 10분 동안은 화면을 보셔야 돼요. 저랑 보셔야 되는데, 오늘 송원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송원산업은, 우리나라로 치면 65년생이에요, 기업이. 65년생이니까 올해가, 한 50년 된 기업이죠. 지금 주가는 당연히 신고가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자막을 조금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송원산업이라는 기업 자체를 실제로 보면 주가도 지금 2만원대 이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화방지제라고 그래요. 최근에 그 뉴스에서 옥시 사태 많이 나오죠. 옥시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산화방지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PVC 파이프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게 있죠. 가장 많은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망해지는 것을 좀 망한다 그럴까요? 부식된다 그럴까요? 그런 것을 막아주는 화면입니다. 예. 저를 자꾸 보기 좀 무안했는지 화면이 바뀌었네요. 네, 보도록 하죠. 송원산업인데, 실제적으로 이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또 넘어갔는데, 애경유화라든지 휴캠스라는 종목들이 있죠. 이 종목과 상당히 비교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지금 신고가예요. 지금 화면은 송원산업의 화면은 아니죠. 신고가인데 다시 한번 주식 가격을 좀 봐드리면 지금 2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2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 발표를 했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개별주들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공격적이죠. 송원산업의 주가 흐름을 지금 같이 보고 계시지만은 계속 올랐습니다. 올해만 해도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이 기업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유가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왜? 산화방지제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 원재료를 그럴까요? 원재료에 유가가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되게 힘드네요. 이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차트가 지금 송원산업의 일봉인데 지금 화면을 같이 보시다시피 16,000원에서 네, 16,000원에서 이제 오늘 주가가 23,300원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른 종목을 추천이 아니라 소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은 좀 눈을 크게 뜨시고 기술적 분석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소개는 뭐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65년 회사인데 뭐 업력이 50년이 넘었는데 이상한 회사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적 자체가 올해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찍을 수밖에 없었던 건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화방지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가 낯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름, 유가, 저유가일수록 원가는 내려가고요. 그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예, 그렇게 좀 잡으시고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그 강의에 가장 포커스를 맞춘 기업입니다. 제가 조금 요란하게 준비를 했어요. 네. 이 송원산업의 최근 일봉이니까 3개월 기준이죠. 네, 3개월 기준인데 3개월 기준으로 16,100원에서부터 폭발적인 폭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10,000원에서 15,000원간 기념으로 이거를 하나의 봉으로 잡습니다. 이 봉. 자, 지금부터 16,000원부터 16,100원부터 어디까지 갔냐면
2만 원까지 갔죠. 여기가 2만 원이니까 여기서 가격이 쉽니다. 그럼 빨리 셈법을 이제부터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4천 원이 올랐잖아요. 16,000원에서 2만 원이 갔으니까 4천 원이 올랐습니다. 자, 4천 원의 반띵, 그러니까 18,000원이 홀이라인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는 18,000원을 딱 중심선을 잡습니다. 제가 송원산업 오늘 손절로 제시해드리는 17,500원도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반띵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가는 막 붕괴되죠. 자, 그 다음에 75%니까 7이 28. 갑자기 구구단 시간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18,8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예, 18,800원. 근데 오늘의 일봉이잖아요. 주식이란 게 어차피 저의 어떤 이 셈법을 아는지 귀신같이, 네, 18,800원에서 이번 주에 돌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송원산업의 어떤 최근 2, 3월 달의 주가 상승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랐었습니다. 16,000원, 21,000원까지 갔으니까요. 그는 왜 아까 그랬냐면, 원래 그냥 했던 실적이 작년 하반기부터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기관들이 실적 시즌에 앞서서 한 달 전부터 매집을 했던 거고, 실제적으로 실적을 발표한 순간부터는, 먹었으니까 팔았던 거죠. 근데 팔긴 팔되 어디까지? 16,000원에서 4,000원 오른, 거기에 75% 가격을 지지해주는 18,800원을 지지하면서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2만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초반부터 쭉 말씀드린 강의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23,300원이라도 실제적으로 송원산업은 1차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손절 라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기를, 그러니까 18,8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느 정도 사실 분량을 좀 줄이는 건 맞는데, 거기는 75% 가격대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최종 손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7,500원을 제시해드린 가장 결정적 이유는 지금 이 하나의 3개월짜리 흐름 자체를 하나의 패턴으로 접근하면서 했기 때문에 산정된 거죠. 그래서 손절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그냥 단순하게 매입가 대비 5%, 매입가 대비 10%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냥 손절하다 볼장 다 봅니다. 왜 그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지금의 상승 추세가 흐트러진지를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향후에 투자하시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 강의를 들어봤는데 숫자 너무 많이 못 나와서 좀 복잡하게 죽겠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꼭 VOD 동영상이나 또 저한테 간접적으로 서울경제TV에 문의를 하시면 또 저와 이와 관련된 강의의 추가적인 내용을 드릴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문의를 해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네, 달리는 말, 신고가 말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나 공격적인 매수. 어차피 그 기업의 주가가 신고가를 달린다는 거는 주시장에서 인정하는 기업이다. 그걸 좀 기억하시고 1, 2, 3, 세 번째 돌파할 때는 1차 매수가 들어간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원산업은 내일 잘 편입하셔서 5월도 따뜻한 주식 계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창봉 전문가의 시장의 힘을 읽어라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송원산업 언급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 이어갑니다. 두 번째 기법 강의의 주인공은 차트에서 맥을 짚는 고수 윤명균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명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조지표에 대해서 계속 지금 몇 주째 지금 여러분들과 보조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기억하실 분들은 지난주에 한 주 쉬었다고 여러분들이 다 까먹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보조지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반복학습입니다. 모든 학습이 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HTS의 차트를 보실 때 캔들, 양봉이다, 음봉이다, 뭐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보시죠. 거기에 이동평균선 정도는 이제는 좀 주식을 하는 분이라면 이동평균선 정도는 여기서 지지가 됐구나, 이게 5일선이구나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보조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매주에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친숙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성공률, 차트를 위주로 분석을 하면서 차트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의 성공률을 분명히 단 1%라도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뭐 물론 실전 매매에서는 대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입이 되는 경우에는 확실히 성공률이 올라가는 것들을 제가 좀 몸소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지표의 반복적 학습을 여러분들께 계속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한 건 역시 이제 보조지표이긴 맞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계속 좀 그러면 실전 투자에서 차트를 보면서 그 보조지표를 대입을 했을 때 언제 우리가 좀 매수 타이밍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실전 좀 사례가 많이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3시 장 마감을 하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몇 개의 종목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쯤 한 매수 타이밍을, 보조지표를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이런 것 좀 사례들을 갖고 나왔는데요. 하나씩 지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시 오늘도 복습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저희가 이제 먼저 배웠던 볼린저 밴드가 있고요. 볼린저 밴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상단 밴드, 중심선, 하단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밴드는 지지 라인, 상단 밴드는 저항 라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가운데 중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선도 지지와 저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중심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타이밍, 하향 돌파하면 매도 타이밍, 위에서 지지가 되면 그럼 또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여러 개를 보시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동평균선처럼 다 비슷한 좀 패턴을 보이긴 해요. 결국에는 하단부에 오면 지지, 상단부에 가면 저항, 돌파 시 매수, 하락 돌파 시 매도.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볼린저 밴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MACD입니다. MACD 같은 경우에는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 중심선, 그리고 오실레이터를 같이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언제가 매수 타이밍이다? 오실레이터 기준으로 이렇게 음에서 양으로 올라갈 때, 음에서 양으로 올라갈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또 양에서 음으로 내려올 때가 매도 타이밍이다. 그렇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응하는 방식 자체는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ACD도 뭐 이럴 때 상향 돌파할 때는 시그널선은 상향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 이렇게 하향 돌파할 때는 매도 타이밍. 그래서 MACD와 오실레이터는 사실 같은 매매 타이밍을 보여줍니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MACD를 보실 때는 오실레이터를 같이 보시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한번 실제로 차트에 대입을 해서 한번 좀 보기로 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가 있고요. 밑에는 여기는 MACD 선이 있고 여기 밑에는 오실레이터가 있습니다. 좀 과거를 먼저 한번 지켜볼게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정확하게 하단 밴드에서 지지를 보여줬고요.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했고 오실레이터도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올랐죠?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매수 타이밍 보여줘서요. 근데 전문가님, 그건 좀 과거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그럼 오늘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오늘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자, 지우고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주가의 흐름이 볼린저 밴드에서 올라왔다가 좀 중심선까지 와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면 MACD를 한번 봅시다. MACD 선이 사실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현재 시그널선을 바로 상향 돌파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실레이터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실레이터가 막 음수값이에요. 파란색이죠. 음의 값을 계속 띄다가 여기서 지금 딱 기준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차트는, 이 보조지표 상태는 지금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결국에는 내일 정도에는 매수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오늘 지금 저녁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심 종목에 딱 등록을 해놓고 내일 아침에 지켜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런 중심선을 완전히 돌파하고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한다면 매수 타이밍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보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차트에 대입해서 계속 보다 보면 비슷한 패턴들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중심선을 하단 밴드에서 중심선을 상향 돌파를 했죠. 상향 돌파를 했는데 과거는 일단 넘겨두자고요. 주가가 이런 음의 값을, 오실레이터가 음의 값을 계속 띄었어요. 지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약세가 지속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딱 플러스로 전환되기 직전입니다. 바로 2달여 만에 3월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5월, 오늘 들어서 딱 플러스로 전환되기 직전이고요. MACD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크로스 되기 직전에 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종목들을 검색을 하다가 보조지표를 대입해서 이런 차트가 나타난다면 관심 종목에 딱 등록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오실레이터가 음의 값으로 전환되기 직전, 골든 크로스, MACD 선이 시그널선을 돌파하기 직전, 볼린저 밴드 상으로 중심선을 돌파하는 이런 상황, 우리가 앞서 본 두 개의 상황과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린저 밴드와 MACD를 같이 보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매수 타이밍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이제 실전 사례에서 이제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조지표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과거 이런 사례들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매수 타이밍인지는 아는데 오늘 내가 차트를 검색하면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런 매수 타이밍 포착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RSI입니다. RSI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 과열 구간에서 매도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전 차트를 보면서 보도록 하죠. 이것도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보면은 과열 신호가 2번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한 올해 1월 차트부터니까 최근 5개월 동안의 차트입니다. 5개월 동안의 차트인데 주가의 등락은 둘째 치고서라도 과열 신호가 2번 있었고 과매도, 그러니까 매수 구간의 시그널이 한 번도 없었죠. 그렇죠? 5개월 동안. 근데 지금 4월 말부터 5월 지금 현재 이런 과매도 구간임을 RSI 지표가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RSI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매도 구간 30 이하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상으로도 아직 주가는 중심선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볼린저 밴드 상으로는. 하지만 지금 RSI는 과매도 구간임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이 RSI가 이 과매도 선 30선을 상향 돌파하게 된다면 이 주가도 중심선을 상향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이 매수해야 되나요? 지금 저녁 시간이죠. 내일 장이 열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딱 해두시고 내일 지켜보시면 되죠. 그러면 내일 이런 매수 시그널이 딱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 미리 매수 신호가 나왔다면 오늘 제가 실전 사례로 갖고 나온 의미가 조금은 퇴색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매수 시그널이 나오기 직전, 하루 정도 전, 이런 정도 전에 소개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RSI가 이때 잠깐 과열 구간이 있었고요. 그 뒤로 좀 신호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5월 들어서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매수 구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도 다소 밀려주고 있죠. 밀려주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관심 종목에 딱 등록을 해주시고요. 주가가 이렇게 중심선, 동시에
과열 구간에서 30선을 넘어가는 이 라인, 그러니까 이 파란색 색깔이 없어지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이 딱 포착이 됐다. 그럼 관심 종목에 딱 등록을 해두시고 내일 딱 이 파란색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이거 매수 타이밍이네. RSI 매수 시그널이네 하면서 매수에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매수 시그널이 발생되기 직전의 차트들을 모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RSI와 비슷한 패턴인데요. 스토캐스틱 슬로우죠, 슬로우. 슬로우 같은 경우는, 이때가 매수 시그널, 이때가 매도 시그널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스토캐스틱 실전 사례를 한번 지켜봅시다. 역시 여기도 볼린저 밴드는 제가 이게 넣어놓은 상태고요. 자, 보시면, 매도 시그널이 2번 나왔고요. 그쵸? 매수 시그널이 그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 매도가 나왔고, 이때 매수가 있었고, 이때 매도가 있었죠. 결국에는 이 주가 차트는, 스토캐스틱 지표하고 잘 맞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단기간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적절하게 표시를 해줬죠. 그러면, 자, 며칠 전부터, 한 4일 전부터, 다시 매수 구간에 왔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여전히 아직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다시 매수 구간이 왔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관심 종목에 딱 등록을 해두시고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파란색이 없어질 때 이런 시점쯤에서 매수에 딱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스토캐스틱 관심, 스토캐스틱 매수 시그널 발생 직전 차트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두시고 내일 크로스가 나온다면 매수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모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모으시면 되고 모으셨다가 이제 장이 열렸을 때 그때 딱 크로스가 발생할 때 바로 매수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릴 때는 시그널이 발생을 했다면 지나갔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미리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도 과거를 한번 보시면 이때 좀 매수 구간이 나왔어요. 과매도 구간이 매수 구간이 나왔는데 이때 또 주가가 그 뒤로 쭉 올랐죠. 그렇죠? 그 뒤로 이때 매도 시그널이 나와서 그 뒤로 주가가 좀 밀렸고요.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보유 지표들을 보다 보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다 비슷해요. 그렇지만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이미 지나버리면 우리가 매수할 때 늦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을 미리 찾아를 두시고 관심 종목에 계속. 그럼 오늘만 해도 오늘 차트를 검색을 하시다가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오늘만 해도 거의 10개의 종목들이 보조지표 상으로 관심 종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종목을 막 찾아요. 뭐 뉴스도 보고 TV도 보고 뭐 전문가의 추천도 받고 어쨌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10개의 종목을 다음날 관심 종목을 10개의 종목을 찾았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지표를 공부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 이미 기술적으로 매수 시그널이 발생되기 직전에 진입한 이런 차트들은 관심 종목에 항상 등록을 해두시고 지켜보시라 라는 말씀 오늘의 좀 매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관심 종목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사실 이 뭐 특별히 이 기업 소개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항공권을 구입하셨다거나 혹은 패키지 여행을 가셨다거나 그랬을 때는 뭐 한 번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여행업종이죠. 여행업종인데 사실 여행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왜? 2014년에 뭐가 있었죠? 세월호가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가 있었죠. 파리 테러도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지진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악재가 있었습니다. 악재가 있었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현재는 큰 3분기가 뭐죠? 보통 여름 휴가들을 가시는데 그때가 한 3분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분기가 성수기인데 올해 성수기는 좀 괜찮은 실적을 좀 달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투어의 최근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게 SM 면세점 사업입니다. SM 면세점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주가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1분기를 저점 공황점 같은 경우는 이미 좀 플러스가 됐고요.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한 3분기 정도의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투어는 면세점 사업 부분도 흑자 쪽이 3분기부터는 계속 플러스로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나투어의 1등 브랜드 효과를 통한 규모 경제가 가능하다.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패키지 여행 가실 때 일정 인원수가 안 되면은 그게 캔슬이 돼버리죠. 근데 하나투어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캔슬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그래서 하나투어 재팬의 핵심 자회사인데요. 하나투어 재팬이 하나투어 1년 영업이익의 한 20에서 30%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핵심 자회사가 되죠. 연결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본다면 워낙에 많이 빠졌죠. 제가 좀 길게 갖고 왔어요. 워낙에 많이 빠졌는데 이런 최근에 이 추세 전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볼리저 밴드가 나중에는 이렇게 커질 거예요. 각도가.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매수 타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한번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한 13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한 8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내일장 하나투어를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명균 전문가의 차트에서 맥을 짚는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하나투어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선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위해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임명균 전문가님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셨죠? 네, 항상 아쉬워요. 항상 매주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방송에서는 종목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 저녁 9시에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셔서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제가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박플러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출연한 2명의 전문가가 제안하는 관심 종목과 기법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